안녕하세요. 타스건설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재테크 정보로서 값비싼 땅을 100%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얼마 전 상가주택을 짓겠다고 상담한 어느 건축주 사례, 즉 아주 비싼 땅을 잘못 사서 문제가 된 사례를 보고 느끼는 바가 많아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땅값은 대체로 엄청나게 비싸죠. 지역과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이 세상의 그 어느 상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고 엄청난 금액이기도 해서 누구나 보유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일반인들은 전 재산을 통틀어야만 살 수 있을 정도이고 한평생 자신의 땅을 보유해보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땅은 귀하고 이런 땅을 보유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땅은 대체로 그 땅에 건축 등을 해서 개발하려는 목적과 농사를 짓는 등 땅을 사용하려는 목적, 그리고 투자를 위해서 매입하게 되는데 대체로는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는 등 건축을 위해서 매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저는 이렇게 귀하고 비싼 땅을 어떻게 하면 낭패를 당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재테크 등에 관심을 갖는 분 등에게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건물을 짓기 위한 땅은 다양한데 무엇보다도 어디에 있느냐, 즉 지역이나 또 어떤 위치에 있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도로와의 관계나 상권 등에 따라 같은 땅이라도 그 활용 가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것은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건축적으로도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면적의 땅이라도 대지의 형상이나 도로와의 관계, 즉 도로와 접한 길이나 접한 길이가 어떤 방향으로 접하느냐, 그리고 대지의 레벨, 또 중요한 것은 일조권의 영향을 판단하는 것 등은 그 땅에 어떤 건물을 어떻게 건축을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적인 영향도 부동산적인 판단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가주택을 건축하겠다고 저에게 상담하러 온 건축주는 자신의 생각대로 건축할 수 없는 땅을 사서 낭패를 본 경우였습니다. 물론 땅이란 그 어떤 대지라도 각각 장단점이 있기 마련으로 아무리 좋은 지역에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이라도 꼭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아무리 못생기고 조건이 좋지 않아 보이는 땅이라도 어떻게 활용하고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가치는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좋은 땅을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이와 같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나 집을 짓겠다는 건축주들이 땅을 사는 방법은 너무나 아니한 것 같습니다. 특히 땅을 사겠다는 것은 건축 등 개발을 전제로 한 것으로 땅값만이 아니라 그곳에 건축하는 건물의 건축비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땅값에 건축비까지 합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엄청난 일을 대체로는 부동산 사무소의 말과 자신의 판단만으로 땅을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즉 부동산적인 측면만 고려하고 지난번 상담을 온 건축주처럼 건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한 채 땅을 매입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복잡한 건축 관련 법 등에 따라 구상하던 건축이 불가능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 그리고 부동산 관련 책 등을 보면 땅을 잘 사는 방법이나 주차장 관련 규정, 일조권, 도로관계 등을 설명한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내용 등은 일반인들이 간단하게 공부해서 될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들이 그런 책이나 유튜브로 배운 어설픈 지식으로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 전문가를 잘 활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주위에는 전문가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이 어설프게 공부하거나 바쁜 시간에 머리를 감싸고 그 복잡한 건축 관련법이나 주차장, 일조권 등을 공부할 필요 없이 전문가를 잘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겠다는 것은 건축을 한다는 것이고, 건축을 하려면 설계를 하는 건축사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땅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설계 전문가인 건축사와 함께 어떤 건물이 어떤 규모로 건축 가능한지 분석해 본 후 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성까지 검토해 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차피 건축사의 도움은 필수인데 꼭 땅을 산 후에 설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건축사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데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것이죠. 이는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회사나 시행사 또는 소위 직장사 등은 땅을 살 때 그냥 사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문가들마저도 그 땅에 대한 건축 가능 여부는 말할 것도 없고 건축 규모를 알아야 사업성 분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사에게 기본 설계를 해본 후 땅을 매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건설회사 등에는 건축 전문가가 많아도 해당 건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건축사와 협의를 하는데 건축 경험도 없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전문가들과 같이 땅을 사기 전에는 반드시 건축 전문가인 건축사와 협의해 본 후 매입을 할 것을 강권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설계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땅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땅을 잘 활용하고 설계를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건물의 배치, 평면, 인면, 단면 등의 작업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가운데 배치는 땅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대지 조건에서 어떻게 건물과 주차장, 조경 등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1층을 비롯한 각 층의 면적과 기능 그리고 건물의 모양이 달라져 이로 인해서 땅의 활용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설계란 하나의 대지에서 수많은 안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데 이는 건물과 주차장의 위치 즉 배치도에 따라 다양한 안이 나오는 것으로 이는 결국 누가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대지에 상가주택을 설계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이 건물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주차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1층의 면적과 상가 기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대지에 대해서 이렇게 수많은 안의 설계를 검토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안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의 위치에 따라서 각 층의 평면과 기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는 결국 같은 땅에서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땅의 활용도가 좌우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비싼 땅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좋은 설계를 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세분화가 필수적이고 이에 따른 실적과 경험은 대단히 중요하며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값비싼 땅을 1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첫 번째로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 두 번째로는 좋은 땅을 잘 사는 방법, 세 번째로 전문가를 잘 활용하면 된다, 네 번째로는 설계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진다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섯 번째 땅을 잘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여유 있는 설계, 두 번째로는 건폐율과 용적률, 세 번째로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자료조사, 다음으로는 지하층, 또 옥상 공간 활용 등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건축 전문가로서 실질적으로 많은 건축주들과 설계 및 건축 협의를 과정에서 땅을 잘못 사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면서 안타까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섯 번째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대지 구입 등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말씀해 주시면 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